수학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적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또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아침 아니네요. 오늘 점심에 이제 찍은 영상을 보니까 머리를 안 감은 것 같아서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물론 안 감은 건 맞지만 뭐 아무튼 그래서 머리를 감고 아이디어가 생각난 김에 저도 복습을 빨리 해야 하니까 딱 바로 촬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우.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정적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정적분에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사실 구분구조법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실 거예요. 구분구조법은 제가 배운 입장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그림판으로 그림 확대하시잖아요. 확대하실 때 픽셀 깨지죠, 픽셀. 네. 약간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이제 네모들을 짜잘한 네모를 모으고 모아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드는 것처럼 구분구조법도 그렇게 이제 적용되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정적분에서는 이 개념이 이제 처음 정적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 3번인가 4번인가 봤는데 여기 잘 안 나요. 오늘 보충 들을 때 이제 정적분 파트를 복습을 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본 파트인데 이걸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복습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을 못하니까 아마 제가 잘 기억을 못하니까 아마 여러분도 잘 기억을 못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보신 분이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예쁜 그래프를 그렸죠. 자, X축 이렇게 닫고 안 보여. 이래서 저예산 방송이 너무 힘들군요. 화이트보드를 사든가 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X축 그렸고 Y축 그렸고 그래프가 이렇게 f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A에서 B까지 fx를 적분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A고 여기가 B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fx라는 그래프를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적분을 했다는 것은 요 A에서 B까지 요 길이에 해당하는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 비슷한 게 되겠네요. 사실 넓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정적분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응용하실 때 배우시겠지만은 적분할 때 보통 넓이는 양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정적분을 하면은 음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그래프가 밑에 있는 경우에 X축 밑에 있는 경우에 음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지금 방송의 이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한번 책을 한번 뒤져보시고요. 그래서 넓이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은 비슷한 거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인테그랄 a, b, fx를 이끌어냅니까?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는 일단 함수 fx가 연속이어야 돼요. 쭉 이어진 것. 연속이어야 돼요. 그래서 연속인데 특히 어디에서 연속이냐?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X의 범위가 A 이상이고 B 이하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쁘게 그려놓은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네모 막대를 되게 그려놨어요. 되게 삐뚤빼뚤하게 그려놔가지고 지금 크기가 다 제각각인데 다 그냥 똑같은 네모 막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빗금을 칠하면서 색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빗금을 그으면서 색칠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빗금을 확대하면은 결국에 다 네모난 모양이 되겠죠. 이게 약간 요 개념이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먼저 A와 B 사이를 n개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n등분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하면은 B하고 A라는 이 길이를 n등분했으니까 요 네모 도막 하나 가로의 길이가 n분의 B-A가 되겠죠. 왜냐하면 요 길이는 B-A예요. 요 길이 자체는 B-A인데 n등분했기 때문에 이 나무도막 하나의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A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다들 아실 거라 믿어요. 이 네모들 다 합한 게 이 값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가로 길이를 알아냈으니까 그럼 이제 세로 길이만 찾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로 길이 어떻게 찾을까요? 세로 길이는 함수값으로 찾아야 돼요. 함수값을 찾으려면 그 함수값이 나오기 위한 x값을 찾아야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임의로 여기 뭐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n개가 있겠죠. 뭐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A1이라는 친구를 먼저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괜찮은지. 아무튼 A 바로 옆에 있는 나무도막을 A1이라고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A1의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먼저 이 길이가 A죠. 이 길이가 A고 그 다음에 이 가로의 길이가 아까 저희가 n분의 B-A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나무도막이 하나잖아요. 이 나무도막의 세로의 길이는 결국에 A는 기본적으로 다 더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도막이 총 몇 개가 있는가 이것을 따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도막이 총 2개가 있었다 이러면은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2를 하면은 여기까지의 x 좌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x 좌표를 알았으니까 이 x 좌표를 y는 fx라는 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바로 y 좌표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이것을 일반화해 봅시다. 자, a 플러스 나무도막 하나 있을 때는 이 가로의 길이가 하나, a 플러스 나무도막이 2개 있을 때는 이 가로의 길이가 2개. 그러면은 이것을 일반화하면은 만약에 A하고 B 사이의 임의의 값을 K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나무도막이 K에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K번째 나무도막의 세로의 길이는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K라는 X 값을 fx에 대입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fa 플러스 n B-A 곱하기 K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크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제 특히 이 과정을 할 때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지금 이렇게 네모 도막을 제가 나무 도막이라고 했는데 이 나무 도막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가로 길이를 알면은 그래프가 있는 한 함수값으로 그 높이의 길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막대기가 하나가 있으면은 a 플러스 이 가로 길이 하나만 하면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13개 막 이렇게 있으면은 a 플러스 그 다음에 가로 길이 곱하기 13 한 정도로 나오겠죠. x좌표가.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이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는 부분에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다 구했어요. 다 구했는데 이제 우리는 마지막 마무리 필요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B하고 A 사이를 n등분을 했잖아요. n등분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시그마를 써서 K가 이제 A, B와 A 사이의 임의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K는 1에서부터 n인 거예요. K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n이 돼요. 결국에는 이제 첫 번째 값은 1이고 마지막 값은 n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네 둘이가 사이가 n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그마를 탁탁탁탁 하면은 이 넓이 전체를 더한 게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 시그마가 없고 만약에 K가 1이라는 것만 주어졌으면은 우리는 이 나무도막 하나의 넓이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무도막을 다 더한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더한 거, 두 번째 더한 거, 세 번째 더한 거, 네 번째 더한 거, 다섯 번째 더한 거, 덧셈을 표현하는 데는 시그마만큼 솔직히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n을 무한대로 잘게 쪼개요. 무한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무한대는 솔직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상수가 아니에요. 무한대는 어떠한 상수가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어디까지인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렇게 딱딱딱딱딱 빗금을 긋는 것에도 이 빗금 자체가 가지는 두께가 있겠죠. 하지만은 이 두께가 만약에 완전 작은 조각으로 잘게 나눠진다면은 그 두께조차를 잴 수가 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완전 선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를 써서 이 n개를 무한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f a 플러스 n 플러스 b 마이너스 a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이것이 바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정적분인 거죠. 그리고 문과생 여러분 절대 수학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국어랑 영어는 문과생들이 거의 다 잘해요. 다 잘하고 사회탐구도 노력하면은 충분히 다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수학은 약간 올리기 어려운 그런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변별력이 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난 문과니까 수학 안 해도 돼 이런 생각보다는 약간 블루오션을 노린다는 느낌으로 수학하는 것에도 너무 이제 스트레스 가지지 마시고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같이 힘냅시다.